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금태섭 상황실장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래간만이에요. 예. 초기에 나왔었죠. 언론에 정준규 의원하고 막 좀 문제 있고 그랬었죠. 예. 그때 막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때 거부당하고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,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좀 단일화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 캠프 쪽에서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좀 불쾌감을 약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벌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점점점 하면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인가요? 단일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,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. 예, 단일화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목표를 정권 교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단일화는 정권 교체를 위한 목적이다, 수단이다. 그렇죠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현 집권 세력의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도 반대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정치 혁신과 정권 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정권 교체 부분은 어떻게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선거는 이제 집권 세력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지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.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가 된다고 뭐 반드시 선거에 승리한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 지형 확장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.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정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단일화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단일화 안 할 수도 있을까요? 지금 논의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. 예, 논의 자체를 안 하니까요. 네. 예. 지금 정치혁신위원회인가 문재인 캠프 측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확히 거부와 뭐 이런 의사표시를 정확히 안 한 상태죠. 정치혁신위원회 제안을 저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단일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. 저희가 이미 10월 7일 날 그 비전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물론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민생에 영향을 주는 사항 또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 전이라도 어떤 대타협을 만들어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로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. 그럼 지금 한 70일인가 남았지 않습니까? 67일인가? 그 현재로서는 단일화를 할 이런 준비에 위원회는 들어갈 의사가 없지만 한 달 후나 뭐 이런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.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고 또 민주당도 그만한 혁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국민들의 의사를 봐서 하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안 후보한테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모습인데 그게 아직 충분히 보여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하여튼 아니다. 예.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이 그때 돼가지고 다시 생각해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정치권 전체가 새누리당도 포함되는 겁니까? 새누리당은 정치 혁신을 안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? 아니면 모든 정치권 전체가 변해서 우리가 박근혜 후보에게도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제안을 드려서 선거 전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자 하는 것은 정치권 전체의 새로운 모습을 가져다 달라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요, 정제민주화, 정치혁신안 이런 것도 3자가 모여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요, 선거라는 거는요, 예를 들어서 후보들이 다 의견이 달라야지만 국민들이 공약이 이 사람이 좋다, 요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건데
세 명이 다 해서 정치 쇄신이나 경제 민주화 의견을 다 합의해가지고 하면 그건 좀 선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모든 면에서 같을 수는 없는데 많은 부분에서 또 공통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안 후보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치가 바뀌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최선의 공약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다 보면 공통된 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거를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선거에 이기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윈윈 하는 거니까요. 네, 경제 민주화하고 정치 세선 이거는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네.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예를 한 5가지 정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세 문제라든가 네.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.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다 예, 합쳐서요. 그렇습니다. 예, 하여튼 다 새롭습니다. 그죠?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.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안철수 후보가 변화의 상징이니까요. 네, 정수정학회 문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MBC 민영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정수장학회와 또 지금 방송의 신뢰성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는 MBC가 밀실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부산일보 주식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밀실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밀실은 아니고요. 그냥 사무실에서 했대요. 네, 밀실 하니까 좀 그러네요. 네. 우리 또 언론도 그런 잘못이 있죠. 네.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거니까 믿어줍시다. 또 NLL 예.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돌아가신 분인데요. NLL 그 부정 발언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화록을 공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상회담 대화록을 가지고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남북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NLL에 대해서는 저희는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또 서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. 그런 입장입니다. 네. 확고히 지키면서 평화를 정착시켜. 그게 참 두 개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. 말은 딱 이렇게 되는데. 자, 박원순 사장 오늘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뭐 특별한 얘기 오갔습니까? 예,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던지는 제가 그 행사를 안 가서 그렇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예. 정준길 위원하고도 좀 그래도 이렇게 화해도 좀 하고 좀 통화도 하십시오. 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꼭 그렇게 하세요. 예. 그래야 살기 전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서 하는 거죠. 예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